예수, 마리아, 요셉, 저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소서. 1900년대 당시 미국 뉴욕주 제퍼슨 카운티에서 유일하게 처형된 여성이자 뉴욕에서 두 번째로 전기 의자에 앉았던 메리가 형 집행 전 남긴 말입니다. 그녀는 형이 집행되기 전날 기도를 하며 밤을 지새웠고 집행 당일 남편과 작별을 고한 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메리에게 사형이라는 극형이 내려진 이유는 그녀가 욕심에 눈이 먼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00년에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메리는 빙엄턴에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제임스라는 남성과 결혼한 뒤 1907년에 패디힐에 있는 호텔로 사용됐던 오래된 건물로 이사를 온 메리. 건물 주인인 사라는 인근 워터타운의 단독 건물에 살던 재력이 있던 여성으로 메리는 그런 그녀를 항상 부러워했죠. 사라는 자신의 집문서, 보험, 저축은행 증서 등 재산에 관한 서류들을 침실에 있는 깡통 안에 보관했는데 메리는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그녀가 알지 못했다면 그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인 1907년 10월, 한 여성이 워터타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자신을 사라라고 소개한 여성은 변호사에게 증여 및 양도 때문에 방문했다고 말하며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메리라는 여성에게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고 싶다고 말했던 여성. 사실 그녀는 사라로 위장한 메리였죠. 사라가 없는 틈을 타 그녀의 침실에서 재산 서류를 빼돌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했던 메리. 사라로 위장한 메리는 1200달러에 메리에게 집을 팔았고 주당 2.5달러를 받기로 계약했다는 서류를 보여주며 이를 처리해달라 말했습니다. 평소 연습해둔 그녀의 서명을 보여주자 처음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던 변호사도 서류를 처리해 주었고 이 증서는 시의 서장에게 제출되며 그해 11월 26일에 메리는 사라의 재산을 양도받게 됩니다. 메리는 허술했던 법의 허점을 노렸던 것이고 서류는 다시 제자리에 두었기에 사라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분명했기에 결국 메리가 선택한 방법은 그녀를 살해하는 것이었죠. 1908년 4월 23일, 사라의 남편 패씨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사라는 메리의 집에 들른 뒤 치과에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 넘어 메리의 집에 방문했던 사라.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패씨가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평소 그와 사라는 열쇠를 현관 근처에 숨겨두고 공통으로 사용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장소에 열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잠시 집을 비웠다고 생각하며 집 앞을 서성이던 패씨에게 메리가 다가가 자신의 집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패씨로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이 살던 집을 메리가 자신의 집이라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죠. 어이없어하는 패씨에게 메리는 당신 아내가 나에게 이 집을 팔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패씨는 메리를 무시하며 사라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메리가 사라를 살해하고 재산 서류를 빼돌린 상태였기에 패씨가 그녀를 찾을 수 있을 리 없었죠. 아내가 실종되고 자신이 살던 집이 메리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된 패씨는 이 일을 지방검찰청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메리는 사라의 집으로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자신의 집이 된 마냥 말이죠. 사람들을 고용해 물건들을 조심히 나르던 그녀는 검은 트렁크 가방을 유독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짐을 옮기던 이들에게 가방 안에 깨지는 물건이 들어있으니 밧줄로 단단히 묶어달라 말했던 메리.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패시의 신고로 사라를 찾던 보안관은 당연히 메리를 의심했고 그녀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 안쪽에서 밧줄에 묶인 채 발견된 트렁크 가방은 매우 수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남편의 가방이라 말하며 손대지 못하게 하던 메리를 밀치고 보안관이 가방을 열었을 때 그가 본 것은 사망해 있는 사라였습니다. 그렇게 메리의 모든 범죄는 허무하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처음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사인을 위조해 사라의 재산을 가로챈 것과 도끼를 사용해 그녀를 살해했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제임스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며 검찰에 남편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범행 당일에도 제임스는 일 때문에 다른 곳에 있었고 재산도 메리가 관리했기에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1910년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메리의 변호사는 범행 당시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몇 개월 전 그녀가 사라의 재산을 빼돌렸던 점 때문에 재판은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분명히 고의적이고 계획된 행동이다. 그 극악무도함을 교화시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1909년 3월 29일에 메리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제퍼슨 카운티에서 유일하게 처형된 여성이자 뉴욕에서 두 번째로 정기의자에 앉으며 역사에 이름을 남긴 메리. 욕심에 눈이 멀어 다른 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그녀는 재판부의 말처럼 교화시킬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